여러분, 몽상서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진원셴에게서 떠난 옌자오자오는 곧장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숲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녀는 아직 마이크를 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로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었으니 한두 번 더 먹는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를 찾아낸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마이크를 꺼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이크를 끄려던 참에 그녀가 물었죠. 마이크 아직 안 켰어요? 제 옷깃에 달린 마이크는 이미 고장나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응, 끈지 오래됐어. 하하하, 샤오샤오가 사람 낚기 시작했네. 사람 낚는 걸로 치면 샤오샤오를 따라올 자가 없지. 사기 기술 1인자야. 궁금해 죽겠네. 옌자오자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만 옌샤오 속이 시커멓다고 생각하나? 너만 그래. 꺼져. 옌자오자오는 마이크가 꺼진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진 선생님이 방금 저와 상의한 일이 있는데 전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좋아하진 않지만 해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녀는 오는 내내 깊이 생각한 끝에 진원셴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 기회에 옌샤오 편에 성공적으로 합류하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는 계산이었죠. 저는 무심하게 오 하고 한마디 하며 그다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저한테 뭘 시켰는지?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궁금해. 옌자오자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그녀는 해야 할 말은 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이 숲에서 멧돼지 굴을 발견했어요. 저보고 당신을 그곳으로 유인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멧돼지 굴이 어디에 있는데? 옌자오자오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토끼 잡았던 그 구덩이 근처예요. 앞으로 500m쯤 더 가면 돼요. 옌샤오, 멧돼지는 사람을 공격해요.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맙지만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게 진 선생님에게는 좋지 않을 텐데.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에게 나쁜 짓을 시켰고 전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말에는 조금의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 기회를 빌려 진원셴을 밟고 올라서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멧돼지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 민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숲 밖으로 걸어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쨌든 고마워. 옌자오자오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어찌됐든 그녀는 저를 한번 도와준 셈인데 제 반응이 어째서 이렇게 평온한 걸까요? 그녀는 분한 마음에 서둘러 저를 쫓아와 말했습니다. 옌샤오, 내가 당신을 도와줬잖아요. 나를 뭘 도와줬는데? 제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옌자오자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옅게 웃으며 티 없이 맑은 얼굴을 햇살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활짝 핀 백합 한 송이 같았죠. 옌자오자오는 잠시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옆모습이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옌자오자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뜻은 아니야. 만약 지금 내가 당신 앞에 달려가서 누가 나한테 당신을 해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어 라고 말하면 그게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게 되는 걸까?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그냥 퉁친 거 아니야? 옌자오자오는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원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저를 무정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 말을 듣고 나서야 모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마터면 옌자오자오한테 속을 뻔했네.
처음엔 옌샤오가 좀 무정한 줄 알았어. 솔직히 옌자오자오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좋은 일도 아니지. 분명히 옌샤오가 자기한테 빚졌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안 그랬으면 굳이 쫓아와서 내가 도와줬다고 상기시키겠어? 너무 억지스럽네. 만약 내가 재빨리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말 그녀에게 빚을 질 뻔했어. 잠깐만, 이 일보다 진원셴이 가장 무서운 놈 아니야? 주제는 금세 진원셴으로 옮겨갔고 모두가 그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멧돼지굴로 유인하려 하다니, 조금만 부주의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알고 보니 아까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이크를 끈 것이 바로 이 사악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맹렬하게 비난하던 중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황돈학원 프로그램 공식 계정에서 방송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진원셴이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란차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직접 봐.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핫 검색어 상위 5개가 모두 진원셴과 관련되어 있었고 옆에는 새빨간 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원셴 가정폭력 고발, 진원셴 습관성 불륜, 진원셴성 매매. 뒤에 있는 2개의 핫 검색어는 옌자오자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는 마이크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제 앞에서 한 말은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이 전부 들었습니다. 진원셴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옌자오자오가 이 일을 이용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다는 것,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뜨거운 주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란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태연하게 물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원셴과 계약을 해지하려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듣자 하니 나중에 새로운 게스트가 대신 온대.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지. 이번에 진원셴 일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했을 거야. 옌자오자오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매니저가 보낸 듣기 거북한 비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네티즌들에게 수없이 욕을 먹어 이미 뻔뻔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웨이보를 열어보고 안색이 즉시 보기 흉하게 변하며 손에 든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저를 맹렬하게 쏘아보았습니다. 너 마이크 안 껐구나. 그녀는 몇 걸음 다가와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옷깃에 있는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분명히 꺼졌어. 그러고는 여유롭게 주머니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분노로 들썩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네티즌들, 심지어 진원셴까지 그녀가 한 짓을 전부 알게 된 것 아닌가? 모두가 그녀가 진원셴을 밟고 올라서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해? 좋은 일 하려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모두가 알아도 괜찮잖아. 진원셴은 비록 내 동료였지만 지금 너는 대의를 위해 친족을 벌인 셈이잖아. 옆에 있던 란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진원셴이 끌려간 게 너 때문은 아니잖아. 상위 3개 핫 검색어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못 봤어? 이 일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조만간 옌자오자오 일은 잊어버릴 거야.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항상 제가 자신을 한 방 먹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원셴이 원한을 품고 돌아서서 그녀의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어떡한단 말인가? 비록 그녀와 진원셴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옌자오자오는 마음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괜찮아. 이번 일 이후로 그는 분명히 재기할 방법이 없을 거야. 진원셴을 해결하고 나니 기분이 꽤 좋아서 저는 잠수복을 들었습니다. 랍스터랑 전복 먹고 싶어? 우리 물에 들어가서 잡자. 저는 란차의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시로가 갑자기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너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먹고 싶냐고 안 물어봐?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 분명히 며칠 동안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너잖아. 창민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혹시 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호탕하게 손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다 가져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 제 이런 모습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허풍을 떠는 줄 알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얌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대나무 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이 섬에는 여전히 신호가 있어서 란차는 휴대폰을 꺼내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웨이보에서 사건을 구경하던 네티즌들이 즉시 몰려들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휴대폰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 다운되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바다에 잠수해서 큰 랍스터 잡으러 가요. 여기는 치오빠랑 시러고 샤오샤오는 저 앞에 가고 있어요. 란차는 카메라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잠수복으로 갈아입었고 날씬한 몸매의 곡선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매우 눈길을 끌었지만 제 모습은 화면에 잠시 스쳐 지나가고는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우아한 인어처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머리를 내밀고 말했습니다. 다들 해안에서 기다려. 내가 잡으면 위로 던져줄게. 란차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못 잡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손을 한번 흔들고는 즉시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내려가야 했고 잠수 시간도 더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란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계속해서 올라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란차는 대답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방수는 되는데 너무 깊이 내려가면 신호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따가 샤오샤오 올라오면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은 1초 1분씩 흘러갔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계속 떠오르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도나권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제 수영 실력이 매우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수면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약간 실망했습니다. 전복은 보이지 않았고 랍스터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 허풍 떤다고 했잖아. 랍스터 잡는 게 그렇게 쉬워? 제 차례라고? 허풍만 잘 떠네. 란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랍스터가 원래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샤오샤오, 못 잡겠으면 그냥 올라와.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수면 아래에서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팔보다 더 큰 랍스터 한 마리가 즉시 모두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랍스터 엄청 크다. 란차는 흥분해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직후 저는 힘껏 랍스터를 해안으로 던졌습니다. 큰 랍스터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시러는 흥분해서 달려가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맙소사, 힘 엄청 세네? 그는 두 손을 다 써서야 간신히 잡고 의기양양하게 카메라 앞에서 랍스터를 자랑했습니다. 란차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거대한 랍스터다. 정말 대단해. 아까 제 허풍 떤다고 한 사람 빨리 나와서 맞아. 저는 여전히 물속에서 해안 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1이 던져줘. 내가 전복 좀 더 주워올게. 창밍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대나무 바구니를 던졌습니다. 저는 바구니를 허리에 묶고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랍스터를 잡는 것은 꽤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전복부터 줍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전복은 모두 컸고 대부분 검은 테두리 전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주최 측에 이곳에서 전복을 채취해도 되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규정된 크기 이상의 것만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복 크기를 재기 편하도록 제작진에게서 특별히 줄자를 빌렸습니다. 크기가 커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면 위로 올라와 손에 잡히는 대로 거대한 전복 몇 개를 해안으로 던졌습니다. 란차와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전복은 왜 내 손바닥보다 더 커 보여? 란차는 흥분해서 전복을 들어 비교했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거대한 전복이 진짜 존재한다고? 저 검은 테두리 전복은 A국 규정상 일정 기준보다 큰 것만 채취할 수 있어. 내가 방금 이 전복 가격 찾아봤는데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말 안 할게. 그 후 저는 대나무 바구니까지 해안으로 던지고 저 자신은 바위 위로 올라가 잠시 쉬었습니다. 아래에 아직 많이 있어. 이따가 내려가서 더 가져오고 랍스터도 더 잡을 거야. 란차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팔로워 수도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제 팬이었고 계속해서 저에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란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 아니면 네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켜. 저는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내가 팬이 얼마나 있다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 창밍치가 웃음을 터뜨리고 무심코 제 웨이보를 열었습니다. 너 웨이보 안 본 지 얼마나 됐어? 어쩐지 내 팬들이 차차 스트리밍 방으로 와서 소리 지르더라. 저는 목을 빼고 한번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팬이 2천만이나 됐어? 언제 이렇게 팬이 많아졌지? 제 웨이보의 마지막 게시물은 8월 1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군 창설 기념일 리포스트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게시물을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란차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가 너보고 웨이보 쳐다도 안 보래. 저는 어색하게 코를 만졌습니다. 이거 다 안티팬 아니야? 열었더니 온통 욕설이면 어떡하지? 시로가 크게 웃었습니다. 너 욕먹어서 트라우마 생겼구나? 안티팬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겨? 란차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들 바다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하는데 네가 내 휴대폰 들고 한번 내려가 볼 수 있어? 저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휴대폰 방수대? 방수되는데 투명 비닐봉지가 있어. 그냥 넣어서 가지고 내려가. 란차는 비닐봉지를 꺼내 휴대폰을 꼼꼼하게 싸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휴대폰 각도를 조절하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미리 말해두는데 저 아래 신호가 잡힐지 확실하지 않아. 끊길 수도 있으니 다들 마음에 준비해요. 말을 마친 저는 다시 한번 바다로 잠수했습니다. 이 지역의 바닷물은 매우 맑았고 햇빛까지 비쳐서 충분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다지 깊지 않은 깊이에 있었지만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작은 물고기 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산호초, 암초,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전복 줍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작이 약간 서툴렀고 규정된 크기의 전복을 떼어내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비록 물속에 들어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모두 고도로 집중하여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놓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나무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바구니를 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차! 휴대폰 받아. 저는 손을 휘둘러 휴대폰을 던졌고 그 후 다시 랍스터 잡는데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대나무 통발을 가져와 계속해서 잠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오간 끝에 전복 몇 바구니와 랍스터까지 다 잡고 나서야 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 다 썼어. 돌아가자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시로가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 저는 그를 째려봤습니다. 아니면 바다 밑바닥까지 다 긁어올 생각이야? 시로가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있었어. 란차는 원래 라이브 스트리밍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에 네티즌들이 계속해서 아직 다 못 봤다고 소리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켰습니다. 먼저 말해두는데 휴대폰 배터리 다 닳으면 나 라이브 안 할 거야. 이때 옌자오자오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가 전복과 랍스터를 한 무더기 가져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그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은 테두리 전복이면 도대체 얼마야? 옌자오자오는 눈이 빨개졌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방송을 중단했고 제작진은 주식으로 컵라면만 지급했습니다. 먹고 나도 기름기가 부족해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원셴이 분명히 내가 전복을 못 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샤오샤오, 전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 란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린 버섯 좀 남겨뒀잖아? 전복 버섯탕 끓이면 어때? 분명히 맛있을 거야. 그리고 2마리 더 가져다가 굴소스 전복볶음 만들고 랍스터는 찌면 분명히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남은 건 말린 전복으로 만들자. 매일 랍스터랑 전복만 먹다 보면 질릴까봐 무서워. 란차가 침을 삼키며 작게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컵라면 좀 더 끓여서 같이 먹을까? 나 서민적인 랍스터 컵라면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턱을 잡고 일부러 착한 집 도련님처럼 장난쳤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 시러가 서둘러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째려봤습니다. 너는 먼저 장작이나 주워와. 이건 분명히 차별 대우잖아. 그래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지. 장작 좀 줍는 게 뭐 대수라고? 남자는 굽힐 줄도 펼 줄도 알아야지. 시러는 장작을 주우러 갔습니다. 창밍치는 랍스터와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저는 숲에 가서 버섯을 땄습니다. 지난번에 버섯을 딸 때 이미 각 위치를 다 기억해 두었습니다. 지금 다시 간이 매우 빠르게 익숙한 버섯 군락을 찾았고 운 좋게 큰 송이버섯 몇 개를 더 찾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란차는 이미 불을 다 피웠고 제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생강 넣었어. 방금 물에 들어갔으니까 몸 좀 따뜻하게 해. 저는 버섯 한 무더기를 내려놓고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차차. 란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버섯 씻을게. 그녀는 저를 혼자 남겨두고 생강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옌자 오자오가 다가와 불쌍한 모습으로 저에게 간청했습니다. 샤오샤오, 저녁에 다 같이 먹어도 될까? 같이 먹는다고? 안 돼.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옌자 오자오의 얼굴이 굳어지고 불쌍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컵라면밖에 못 먹어. 저는 의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좋아? 게스트가 4명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꼭 나한테 와. 우리 관계가 친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나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더 괴롭히기 쉬워서 그래? 저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고 옌자 오자오에게서 답을 정말로 찾고 싶었습니다. 올해의 개그. 샤오샤오가 옌자 오자오보다 유명하지 않다고. 샤오샤오 빨리 정신 차려. 언니 팬 3천만 거의 다 됐어. 옌자 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네가 나를 여러 번 방해한 것만으로도 나는 네가 같이 먹는 것을 동의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나는 그 정도로 관대하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조금의 체면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재료 준비를 마치고 저는 재빨리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용유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러가 투덜거렸습니다. 그가 식용유 맛을 본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그 느낌은 기름을 사용한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감히 요구를 해? 네가 생존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각은 좀 있어? 곧 전복 버섯탕이 완성되었습니다. 탕이라고는 하지만 국물은 꽤 진했습니다. 저는 라면 사리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면에 국물이 흠뻑 빼게 한 후 건져냈습니다. 랍스터는 간단하게 쪄서 살을 발라내 면 위에 올렸습니다. 하얀 랍스터 살은 단단하고 쫄깃쫄깃했고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란차가 큰 한 입을 베어물고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컵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차차, 맛있는 게 컵라면이야? 이 사람들 정말 사람이 아니네. 고개도 안 들고 계속 먹기만 하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창밍치와 시로는 자발적으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힘들게 잠수해서 랍스터와 전복을 잡았으니 당연히 제가 손을 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냄비를 씻으러 간 동안 저는 다시 한참을 뒤져 약초 한 무더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캐온 것들로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란차가 궁금해하며 저를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너 이거 가져와서 뭐 하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샴푸 만들려고. 뭐라고? 란차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샴푸라고? 지난번에 샴푸 없다고 했잖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란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샴푸까지 만들 줄 알아? 간단한 종류만. 많은 것들은 이론만 알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비누 열매 같은 거. 무인도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밖에 나가서 샀을 텐데 며칠 동안 모으는 수고는 안 했겠지. 마침 어제 내가 하수오 2뿌리를 캤어. 오늘 우리 한번 해보자.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란차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성공해도 소용없어. 바닷물로 머리 감으면 안 감는 것보다 못해. 머리 감으려면 민물이 있어야 편안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가 민물 자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란차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 뭐 발견했어?
아직은 그냥 추측해본 거야. 나는 진원신이 말했던 멧돼지 떼를 찾아가 볼 생각이야. 혹시 그곳에 민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제조 과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든 약재를 냄비에 넣고 진하게 졸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냄비 안에 약물이 서서히 식었고 은은한 약초 향기가 퍼졌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정말 샴푸와 꽤 비슷했습니다. 란차는 조금 덜어내어 가볍게 몇 번 비비자 뜻밖에도 하얀 거품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놀라움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진짜 성공했어. 이것도 너무 신기하잖아.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비누 열매가 들어있어서 그래. 나는 한약재 몇 가지를 더 넣었는데 완전 천연 샴푸라고 할 수 있지. 나는 감정이 달아 없어졌어. 샤오샤오가 모르는 게 또 있을까? 란차가 웃었다. 하하, 샤오샤오, 쟤네가 네가 못하는 게 또 뭐냐고 묻네. 저는 진지하게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있어. 뭔데?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나는 총 2편의 웹드라마만 찍었는데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었어.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내려놓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란차는 제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내가 좋은 선생님 소개해줄게. 그 선생님이 너한테 속성 과외해주면 너 분명히 발전할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이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을 해지하고 연예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연기 말이야. 정말 나랑 안 맞아. 나중에 생각하자. 고마워. 차차. 프로그램은 하루만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음날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원셴 사건의 영향은 꽤 컸습니다. 그의 아내가 고발한 모든 내용은 철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는 즉시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감독이 단호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새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 덕분에 영향은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8번째 날 아침, 장숭은 프로그램이 계속되며 동시에 새로운 게스트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옌자오자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장숭은 일부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추측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곧 올 테니 다들 기대하세요. 저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시 숲으로 들어가 멧돼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우 조용히 움직였고 예전에 옌자오자오가 말해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다행히도 처음 갔을 때 바로 작은 멧돼지 몇 마리를 만났지만 한참을 관찰해도 그들이 물 마시러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수확도 없이 저는 캠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작은 멧돼지들은 구워 먹으면 꽤 맛있겠지. 숲 밖으로 막 나왔을 때 배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란차, 새 게스트 왔어.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여유롭게 모두의 옆에 앉았습니다. 기대하는 표정도 너무 냉담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제 눈썹은 더욱 높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심주. 시로의 첫 반응도 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새 게스트가 심주라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와 심주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가 저를 위해 이곳에 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진짜 심주다. 아, 분명히 자오자오를 위해 온 거야. 흑흑, 너무 감동이야. 심도련님, 우리 자오자오를 당신에게 맡길게요. 재밌는 드라마 기대된다. 아무도 샤오샤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아? 분명히 이것은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공개적으로 심주를 안다고 말하고 관계가 매우 친하다고 했지만 결국 인사를 건넸을 때 그에게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매우 창피했습니다. 란차의 복잡한 표정도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심했고 계속해서 여유롭게 구운 전복 몇 조각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심주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누구를 위해 이곳에 왔는지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를 왜 봐? 시러가 옅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불편해하는지 보려고 그러지 왜겠어. 그는 이곳에서 저와 심주가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당연히 명목상의 약혼자인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눈을 치켜뜨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불편해야 해? 옌청해 씨 도련님.
4대 공자?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희귀한 것도 아닌데? 옌청의 4대 공자는 모두 업계 사람들이 가문, 재력, 외모 3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었습니다. 옌청에는 명문가가 많았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배씨 가문이 이끄는 4대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들은 옌청에 10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4대 공자도 당연히 4대 가문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씨 가문의 배욱지, 다음은 씨씨 가문의 실어, 심씨 가문의 심주, 그리고 소씨 가문의 소운기였습니다. 이 중 2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감독은 환하게 웃으며 특별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만약 이곳에 온 사람이 배욱지였다면 프로그램은 아마 폭발했을 겁니다. 만약 배씨 가문의 셋째 도련님이 왔다면 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실어는 키가 큰 몸을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고 긴 다리를 아무렇게나 뻗고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걔랑 같아? 그는 원래 방탕한 망난이었고 가문의 일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주는 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룹에서 높은 직책을 맡았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작은 연예인도 아니었고 신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봐도 자본의 대표였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나한테는 그들이 아무 차이 없어. 현장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히 옌자오자오였습니다. 그녀의 2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심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심주 오빠,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이렇게 친한 태도는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심주의 차가운 반응에 망신을 당했던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를 대할 때 심주는 항상 몇 배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왔겠어? 그가 애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작은 심장이 즉시 두근거렸지만 카메라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고 더더욱 심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고 제가 이쪽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막 가려 할 때 심주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옌샤오가 보면 안 좋아할까 봐요. 심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걔 신경 쓸 거 뭐 있어. 이 2사람은 원래 적지 않은 커플팬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말은 팬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주가 이 정도까지 말했으니 예전에 제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 했고 체면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 많이 말랐네. 옌자오자오가 가볍게 입술을 깨물고 손을 빼냈습니다. 제 몸 더러워요. 오빠 옷 더럽힐 거예요.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몸은 정말 더러웠고 전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심주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옌자오자오가 토라진 듯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왜 안 더러워요? 오빠는 제가 며칠 동안 뭘 겪었는지 모르잖아요. 심주, 알아. 나 라이브 스트리밍 봤어. 아, 달달해 죽겠네. 알고 보니 심도련님도 우리랑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 봤네. 그는 분명히 자오자오를 매우 좋아하는 거야. 예전에 누가 심도련님한테 옌시성을 가진 약혼녀가 있다고 했는데 옌샤오라고 추측했었어. 자오자오도 옌시잖아. 설마 약혼녀가 자오자오? 인터넷 팬들은 열띤 토론을 시작했고 미친 듯이 여배우와 패도 총재를 엮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정말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 봤어요? 그녀는 얼굴에 떠오른 행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래 그녀가 연예계에 발을 들인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주와 결혼할 수 있다면 평생 영화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돈 쓸 걱정을 뭐 하겠습니까? 심주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실어는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도련님으로 온몸에 반항적인 기운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심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우아한 옷과 같았고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길러진 귀족적인 기품이 풍겨나왔습니다. 갈고닦음을 거쳐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얻었습니다. 옌자오자오도 그랬고 그의 부드러움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 오빠 진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 엄청 힘든데 오빠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심주 같은 사람이 왜 굳이 이렇게 고생을 자처하겠습니까?
심주가 시로를 힐끗 쳐다봤고 시선은 그 옆에 서 있는 제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옌자오자오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오자오, 이제부터 내가 네 동료야. 앞으로 잘 부탁해. 옌자오자오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지으며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로는 저를 힐끗 쳐다보고 다시 한번 제가 여전히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속으로 갑자기 편안해졌습니다. 너 정말 닌자 거북이 같네. 시로는 보지 않아도 네티즌들이 또 어떤 듣기 거북한 말을 할지 알았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해명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심주의 약혼녀인데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옆에 있던 란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닌자 거북이? 그게 뭐야? 두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창밍치도 뭔가 짐작한 듯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옅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 내 유서는 매우 연약해. 시로가 비웃었습니다. 맞아. 원래 상관없는 사람이지. 어째서인지 제 이 말을 듣고 그는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방금 숲에서 멧돼지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들을 통해 민물을 찾고 싶어. 시로, 너 갈래? 시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 우리 두 사람이 막 일어섰을 때 눈초리에 심주가 다가오는 것이 스쳤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짧은 칼과 대나무 바구니를 들었고 심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락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부모를 잃은 고아인 시로는 시씨 가문에서 신분이 애매했고 먹고 노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심주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시로의 뒤에는 배씨 가문의 셋째 도련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옌청 명문가의 하늘이었고 심지어 심주의 아버지도 만나면 몇 마디 예의를 차려야 했습니다. 배씨 가문의 셋째 도련님은 시로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어른이었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던져 넣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만 시로가 얌전하게 따랐습니다. 옌샤오, 가자. 심주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시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바로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끌고 숲속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네티즌들은 거의 두 도련님 사이에 튀는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로도 너무 체면을 안 차려주네. 그가 옌샤오를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것 같아. 그만해. 옌샤오가 그렇게 큰 능력이 어디 있어. 두 도련님 사이는 원래 안 좋았어. 심주의 안색이 잠시 굳어졌지만 다행히 이때 란차가 입을 열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심 도련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셨어요? 심주는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맞아요. 란차는 그의 정갈하고 진지한 정장 차림을 보았습니다. 이 복장은 정말 야생 생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약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옌자오자오도 이 점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심주 오빠, 옷 갈아입으실래요? 심주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안심해. 내가 왔으니 절대 네가 손해보게 두지 않을 거야. 라이브 스트리밍의 팬들은 즉시 미친 듯이 커플을 엮었고 이 커플은 금세 유명해져 즉시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심주의 약혼녀 신분이 사실은 옌자오자오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아름다운 여배우와 패도 총재의 팬픽까지 등장하며 매우 떠들썩했습니다. 란차와 창밍치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번에는 자본이 정말로 옌자오자오를 밀어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심주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만약 정말로 옌자오자오를 위해 이곳에 왔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이 생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할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둘러 마이크를 끄고 심주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빠? 어차피 이건 리얼리티 TV 쇼고 원래 가장 진실한 면을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 네티즌들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발견하면 결과는 분명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둘 다 심하게 욕먹을 거예요. 심주가 옅게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안심시켰죠. 너 겁이 많구나.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너를 욕하겠어? 옌자오자오가 그의 잘생긴 얼굴을 올려다보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들 오빠한테 약혼녀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녀가 우리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화내지 않을까요? 심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혼녀 같은 거 없어. 설령 있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이번에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원래 저와 직접 그 약혼을 파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듣고 나서 더욱 달콤함을 느꼈고 마음은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확언 덕분이었죠. 그럼 앞으로 우리 계속 임무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삶에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해야지, 심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독님이랑 잘 상의해뒀어. 이른바 임무라는 것은 분명히 옌자 오자오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는 굳이 이곳에 와서 고생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고 더더욱 자신의 여자가 더 이상 고생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비록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듣지 못했지만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마음껏 상상하며 스스로 달달함에 취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란차도 조용히 그 두 사람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즉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회사의 계획이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저와 협력한 후에 그녀는 이 리얼리티 쇼에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심주가 오면서 프로그램의 원래 의미가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녀는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할 게 뭐가 있어? 차라리 그냥 모든 자원을 그녀에게 주는 게 낫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샤오샤오, 걔네는 찾으려던 거 찾았을까? 란차가 중얼거렸습니다. 탕밍치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뒤에서 움직임이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렸고 즉시 저와 시러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시러는 헐떡이며 과장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방금 뭘 봤는지 맞춰봐. 란차가 재빨리 추측했습니다. 숲사람? 시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멸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고방식은 왜 그래? 우리 멧돼지 떼를 발견했어. 멧돼지면 위험하지 않아? 란차는 약간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우리랑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걔네가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거기에 덫을 설치해뒀어. 뭘 잡을 수 있을진 아직 모르겠어. 사실 저는 큰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고 특히 큰 놈들은 매우 사나워서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란차의 눈이 즉시 빛났습니다. 만약 잡으면 좋겠다. 우리 멧돼지 고기 먹을 수 있잖아. 시러가 주위를 둘러보고 심주와 옌자오자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디 갔어? 란차가 말했습니다. 바다 구경하러 간 것 같아. 시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걔네 정말 여유롭네. 도대체 그 두 사람은 여기에 생존하러 온 거야? 아니면 휴양하러 온 거야? 뒷문을 쓴다 해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지는 말아야지. 저는 손뼉을 치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점심에 다들 뭐 먹고 싶어? 창밍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생선 먹자. 우리 생선 안 먹은 지 며칠 됐어.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토끼고기를 먹었고 어제는 온통 전복이랑 랍스터만 먹었더니 정말 좀 질렸습니다. 저는 도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갈게. 다들 같이 갈래? 란차는 기쁘게 벌떡 일어나 저를 따라왔습니다. 응, 나도 갈래. 우리가 점심 준비로 바쁜 동안 심주는 여전히 옌자오자오와 함께 해변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망설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배가 거의 꺼질 지경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변 전체는 물론 매우 낭만적이었지만 전제 조건은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심주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입술을 깨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어서 좀 배고파요. 심주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즉시 옆에 따라오던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 실수네. 안심해. 금방 먹을 게 올 거야. 옌자오자오는 초조하게 서서 기다렸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숭이 나와서 임무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12시에 썰물이니 게스트들은 해산물 잡기 임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수확한 해산물을 한 근에 100원에 구매할 것입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도 이미 임무를 받으러 갔습니다.
심주의 신호에 따라 옌자 오자오도 재빨리 등록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긴장해서 심주를 바싹 따라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오빠, 저 운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바다에 나가도 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주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카락에 닿자마자 기름기가 잔뜩 묻어 손이 즉시 공중에서 굳어졌습니다. 이때 옌자 오자오도 며칠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색하게 서둘러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심주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오자오가 어떻게 운이 없을 수 있겠어? 너는 행운의 별이잖아. 가자, 우리 먼저 출발하자. 옌자 오자오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프로그램 제작진과 다 조율해 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프로그램 스태프가 조용히 앞 해변에 해산물을 던져놓을 것이고 그녀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기쁘게 주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약간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심주의 도움 덕분에 이번에는 정말 예전에 그녀가 직접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더욱 편안해졌고 표정과 행동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해산물 잡는 바다 여행을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버렸고 마치 휴양지에 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자오자오는 정말 복덩이야. 운도 너무 좋아. 세 걸음마다 문어 한 마리씩 줍네. 바다 근처에서 자란 사람 있어? 나와서 설명 좀 해줘. 바다에서 해산물 잡는 게 정말 이렇게 쉬워? 이것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네티즌들은 달콤한 장면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해산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커플이 충분히 달콤하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비하면 저와 제 팀은 분명히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확은 있었지만 양은 심주와 옌자 오자오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해산물을 구매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종류인지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분명히 조개가 가장 유리했습니다. 싫어. 너 더 이상 우리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조개캐. 저는 그에게 대나무 갈퀴를 하나 주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가볍게 긋기만 하면 조개가 저절로 드러나서 조금의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에 의존하지 않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어는 멍했지만 제 결정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얌전하게 따랐습니다. 묵묵히 조개를 캤습니다. 창민치도 다른 도구를 하나 집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도울게. 두 사람은 앞에 가서 다른 거 있는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랑 차차는 앞에 좀 가서 주울 수 있는 다른 해산물이 있는지 볼게. 현재 우리는 고둥 몇 마리, 문어, 해초 조금, 해파리 조금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저는 암초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바닷물은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고 여전히 몇 마리의 물고기가 갇혀 있어서 수확이 꽤 괜찮았습니다. 샤오샤오, 이쪽에 큰 물고기 있어. 무슨 물고기야? 란차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이건 네, re is every two, your is. 저는 서둘러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루퍼네. 보아하니 3, 4근은 될 것 같아. 정말 꽤 크네. 가져가자. 이렇게 신선한 그루퍼는 찌거나 국 끓이면 다 맛있어. 우리 두 사람은 이 그루퍼를 잡는 데 꽤 많은 힘을 썼습니다. 주로 이 지역에 아직 바닷물이 다 빠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꽤 많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루퍼를 잡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와 고둥 몇 마리를 주었습니다. 암초지대를 지나다가 갑자기 저는 성게떼를 보았습니다. 차차, 빨리 이리 와. 란차가 재빨리 다가와 보자마자 입을 오자 모양으로 벌렸고 놀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뭘 발견한 거지? 아, 빨리 카메라 그쪽으로 돌려. 저와 란차는 서로를 쳐다보고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가장 큰 것들만 골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나무 바구니 2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어떻게 다 먹지? 란차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못 먹으면 키우면 되지.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방금 잡은 해산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창민치와 시러 쪽도 수확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캔 조개는 아마 수십 근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돌아가자. 시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안 피곤해. 하지만 우리가 잡은 성게 두 바구니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 정말 사람 화나게 했습니다. 저는 대나무 바구니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먹기에 충분하고 임무 완수하기에도 충분해. 돌아가자. 시러가 침을 삼키며 작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성게 먹는 거 맞지? 완차가 그루퍼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있잖아. 오늘 밤에 꼭 다 먹어야 해. 하룻밤 지나면 신선하지 않을 거야. 시러는 자신이 방금 캔 조갯더미를 보고 갑자기 그것들이 정말 가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가자. 네가 캔 이 조개들도 매우 유용해. 프로그램 임무 완수는 모두 이것들 덕분이야. 세상에. 여러분 옌샤오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옌자오자오랑 심주 운이 더 과한 것 같은데. 터러스 1. 시로랑 치오빠 정말 힘들었어. 거의 해변을 다 파헤쳤잖아. 심지어 나랑 란차도 열심히 아주 오랫동안 찾아서야 이 성게떼를 만났어. 옌자오자오랑 심주처럼 아무렇게나 몇 걸음 여유롭게 산책하다가 해산물이 눈앞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라. 하지만 저쪽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너무 미쳐서 커플의 달콤한 세계에 빠져서 아무도 이 일에 신경 쓰지 않아. 우리 팀은 성게떼를 다 쓸어 담고 나서 신나서 돌아왔습니다. 성게를 보자 장숭의 눈이 즉시 반짝였습니다. 옌자오자오 쪽은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운 해산물은 모두 프로그램이 직접 내놓은 것이었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밖에도 제가 그의 앞에 수십 근의 조개를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달아보세요. 장숭이 멍해졌습니다. 전부 조개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임무에서 수확한 모든 해산물을 구매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들 다 해산물이잖아요. 장숭의 안색이 어두워지며 성게 바구니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것들은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잡은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잖아요. 장숭은 할 말을 잃었고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조갯더미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100근이 조금 넘어서 저는 조금 덜어내고 딱 100근으로 맞췄습니다. 딱만 위안이네요. 장숭은 마지못해 송금하고 우리가 성게 바구니를 안고 기쁘게 떠나는 것을 무력하게 쳐다봤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로그램과 머리 싸움하는 걸로 치면 역시 옌샤오야. 똑똑하고 재미있어. 우리가 막 떠났을 때 심주와 옌자오자오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확이 적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나서 계정은 5,000위안이 더 늘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얼굴은 환했고 역시 든든한 배경이 있는 느낌은 정말 달랐습니다. 만약 심주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녀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수확한 해산물을 전부 프로그램에 주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무엇을 먹겠습니까? 옌자오자오는 먼저 룰렛을 돌리는 척하며 양념을 좀 사고 이따가 음식을 만들 때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즉시 제게 달려왔습니다. 옌샤오, 심주 오빠가 나를 데리고 해산물을 아주 많이 주었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제가 방금 쏟아놓은 성게더미를 보았습니다. 즉시 얼굴이 굳어지고 화가 나서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축하해. 옌자오자오는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굴렀습니다. 도대체 누가 뒷문을 쓴 거야? 시로는 이렇게 많은 성게를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하나를 열어 즉시 맛을 보았습니다. 신선해. 엄청 달고 맛있어. 옌샤오 너도 한번 먹어봐. 저도 무심코 맛을 보았고 과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란차는 순진무구하게 물었습니다. 자오자오, 두 사람도 성게 주웠어? 어쩐지 우리 우연히 성게 굴 하나를 찾았는데 주워도 끝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 옌자오자오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로가 비꼬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주 오빠가 있는데 당연히 성게를 주었겠지.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세게 깨물고 고개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먹을 것이 있었고 물론 프로그램이 준비해준 것이었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러 뒷문을 열어 그들을 위해 준비해준 것들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 맛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순간 옌자오자오는 먹는 것이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또다시 성대한 해산물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통풍 걸리는 거 아니야?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말 좀 줄여.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맞을라. 창밍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먹을 게 있는데도 내 입을 막을 순 없구나. 저는 입맛을 다졌습니다. 매일 해산물만 먹으니까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해. 지금 돼지고기 좀 먹으면 좋겠다. 나 아직 그 멧돼지고기가 생각나. 란차가 입술을 핥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뱃속에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 먹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 창밍치는 무력했습니다. 두 사람 제발 입 좀 다물어줘. 저편에서 심주와 옌자오자오도 먹고 있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이 뒷문을 열어주었지만 심주는 야외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제대로 된 테이블과 의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과 비교하면 옌자오자오는 지금의 삶이 신선노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주 오빠 드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옌자오자오는 맨손으로 문어를 잡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지내서 그녀는 더 이상 위생이나 청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주는 그녀의 손톱 사이에 낀 흙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에게서 나는 시큼한 냄새를 맡고 즉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왜 처음 왔을 때 이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야. 네가 먹어. 나 별로 안 배고파. 옌자오자오는 즉시 감동했습니다. 심주 오빠, 저한테 음식 양보하시는 거예요? 오빠, 정말 착해요. 심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꼭 씻어. 옌자오자오는 긴장해서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 즉시 말을 돌렸습니다. 심주 오빠 잊었어요? 여기는 씻을 민물이 없어요. 심주가 응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네.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라 그는 당연히 당당하게 후방 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면 그는 분명히 후방 구역으로 들어가 깨끗하게 씻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후방에서 장숭은 화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티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신이 팔려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신 차리면은 분명히 문제를 알아챌 거예요. 어떤 생존 리얼리티 쇼 참가자가 그렇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겠어요? 흙 한 점 안 묻히고. 감독이 무력하게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자본인데 말 듣는 것 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심주는 심씨 가문의 미래 계승자였고 옌청에서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감독이 감히 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장숭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시청자들이 자세히 다시 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들킬 거예요. 그때는 네티즌들이 미친 듯이 욕하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어요? 감독이 비웃었습니다. 있지. 이 사람은 옌청에서 이 정도 되는 인물이야. 말을 마친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누구요?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배씨 가문, 셋째 도련님. 사실 이 프로그램의 투자자도 배씨 가문 산하의 산업이었지만 이런 사소한 일에 배씨 가문 셋째 도련님이 신경 쓸 리가 없었습니다. 셋째 도련님 같은 거물이 어떤 프로그램 제작진이 감히 이런 작은 일에 개입해달라고 부탁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장숭은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옌자오자오와 심주의 커플은 온갖 곳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황도낙권 프로그램에서 마치 낭만적인 연인처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이전 시즌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전 게스트들은 모두 생존에 허덕이느라 바빴지 누가 연애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심주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커플팬은 정말 너무 광적이어서 아무도 자신의 배를 망가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댓글이라도 그들의 팬들이 몰려와 맹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심주 덕분에 옌자오자오는 매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이 상황은 프로그램 15일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팀의 계좌에 있는 돈은 15영원을 넘어 1팀을 안정적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1팀도 10영원을 넘었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제 계정에는 3,500원이 있었고 항상 게으르기만 했던 실어도 3영원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꽤 눈에 띄는 성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웨이보 팔로워 수는 3천만을 넘어섰습니다.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활동 게시물을 올리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팬들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내로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기 때문에 최근 우리는 항상 음식을 비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종 말린 해산물,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산 물품들, 그리고 우리 대나무집을 끊임없이 보강했습니다. 매일 미친 듯이 달달함을 퍼뜨리는 옌자오자오와 심주에 비하면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매일 중복되지 않고 매우 풍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무인도 생존의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면 옌자오자오와 심주는 정말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잡은 야생 토끼는 매우 사랑스러운 새끼 토끼 5마리를 낳았습니다. 란차는 매일 토끼에게 먹이를 주러 갔습니다. 어미 토끼는 그녀와 매우 친했습니다. 샤오샤오, 정말 큰 태풍이 올까? 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음식을 좀 더 비축해두는 건 분명히 나쁘지 않을 거야. 완차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태풍이 오면 분명히 프로그램은 방송을 중단해야 할 거야. 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단하면 중단하는 거지. 지금 저는 그저 이 시간을 잘 넘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러가 숲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샤오샤오, 민물 자원을 찾았어. 아주 큰 호수야. 민물이 아주 맑아. 저는 즉시 벌떡 일어나 재빨리 짐을 챙겨 따라갔습니다. 빨리 나 데리고 가서 보여줘. 가자. 하지만 나는 가까이 가지 못했어. 그곳에 동물들이 물 마시러 많이 와서 나는 멀리서만 관찰했어. 창밍치와 란차도 매우 흥분해서 재빨리 우리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시청자들도 우리만큼이나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며칠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민물 자원을 찾기 위해 우리 4명은 며칠 동안 관찰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발견했던 작은 길을 따라 약 500m를 더 가고 그 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조금 더 가다가 눈앞에 빽빽한 잡초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넓은 호수였습니다. 바닥은 하얀 모래로 덮여 있었고 호숫물은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였고 심지어 아래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떼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 4명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습니다. 호숫가에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끼 사슴, 야생마, 그리고 토끼들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청자들은 즉시 숨을 죽였고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 장면을 볼 때 숨을 참을 필요는 없어. 휴,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네. 샤오샤오를 따라다니는 건 정말 행복해. 평생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너무 신비로운 광경이야. 마치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를 보는 것 같아. 지난번에 샤오샤오가 바다에 잠수해서 우리에게 대양의 세계를 탐험하게 해준 것과 전혀 뒤지지 않아. 동물떼가 차례로 흩어지고 나서야 우리 몇 명은 감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뜻밖에도 여기에 이렇게 큰 민물 호수가 있었네. 정말 신기하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우리 캠프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쩐지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호수로 뛰어들어 물속에서 장난치며 작은 물고기 떼를 놀라게 해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깨끗한 물에 닿아본 지 정말 오래됐어. 지난 며칠 동안 가장 많이 접촉한 것은 바닷물이었고 손을 씻고 나서도 항상 끈적거리고 불쾌했습니다. 란차도 매우 흥분했지만 그녀는 여자라서 시러처럼 즉시 호수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샤오샤오가 만든 샴푸 가져와서 여기서 씻고 싶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너를 위해 캠프로 물을 가져가서 데워서 씻게 해줄게. 저 2사람처럼 호수로 뛰어들어 바로 씻는 건 좋지 않아. 란차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괜찮은데. 저는 한쪽으로 가서 물 테스트지를
꺼냈습니다. 샤오 샤오,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물 pH 검사하는 거야. 종이를 들어 한번 보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 정도. 야갈칼리성 물이라 마실 수 있어. 이 물 테스트지는 제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돈 주고 산 것이었고 몇 군데 중요한 장소를 검사하기에만 충분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차차, 우리 돌아가서 저 두 사람 옷 가져오자. 김에 물도 좀 더 가져가서 데우자.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모두 프로그램에서 옷을 추가로 샀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깨끗하게 씻을 민물뿐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시청자들은 시로와 창민치가 호수에서 즐겁게 물장난하는 것을 보고 모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이때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샤오샤오 걔네가 막 민물 호수를 찾았는데 그럼 며칠 동안 심주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깨끗했던 거지? 걔뿐만이 아니야. 너희들 눈치챘어? 옌자 오자오도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어. 나는 진작에 의심했어. 단지 그들 커플 팬들이 너무 광적이어서 그렇지. 조만간 들통날 거야. 하하, 내가 500원 건다. 심주랑 옌자 오자오는 일주일 안에 들통날 거야. 그때는 내가 크게 비웃어 줄 거야. 옌자 오자오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누군가 감히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들의 팬들에게 심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정말 들통나면 조롱받는 사람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광적인 커플 팬들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캠프로 깨끗한 물을 가져온 후 저와 란차는 재빨리 데워서 편안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란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탄했습니다. 몸에서 흙 한 근은 씻어낸 것 같아. 저는 참지 못하고 일깨워줘야 했습니다. 너 이미지 좀 챙겨. 아직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야. 란차는 어색하게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잊었네. 너무 오랫동안 못 씻어서 몸에서 곰팡이가 필 것 같아. 근데 샤오샤오, 네가 만든 샴푸 정말 너무 좋다. 머리에서 은은한 약초 향기가 나서 정말 좋아. 쓰고 나서도 전혀 건조하지 않고 머릿결이 매우 부드러워. 두피도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 저는 제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효과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 그 안에 야생 하수오를 넣었거든. 아마 두피에 정말 좋을 거야. 저는 네티즌들이 분명히 레시피를 요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래서 먼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따가 제가 레시피를 보내서 프로그램 공식 웨이보에 올리게 할게요. 네티즌들은 즉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프로그램이 휴대폰 돌려줬을 때 너 인터넷 안 했어? 제발 네 웨이보 좀 봐. 댓글이랑 쪽지가 폭발할 지경이야. 씻고 나서 저는 여전히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전골을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덩이에 준비해둔 덫과 신선한 물고기 몇 마리를 놓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뭔가 잡히기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운이 좋아서 태풍이 오려고 하니 정말 눈먼 먹잇감이 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민물 호수를 찾은 후 란차는 친절하게 옌자 오자오에게 알려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가 막 지나갔을 때 아직 장소를 명확하게 말하기도 전에 옌자 오자오가 거만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현재 그녀는 심주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매일 맛있게 먹고 잘 마시며 바로 본부 캠프에 가서 씻을 수 있는데 민물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설령 민물 호수라고 해도 그 물이 마실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만약 마시고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란차는 원래 좋은 마음이었는데 뜻밖의 옌자 오자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니 억울해서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옌자 오자오는 이제 심주가 버티고 있어서 점점 더 아무도 안중에 두지 않았고 말도 점점 더 제멋대로 무례해졌습니다. 란차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고 싶지 않으면 그만이지.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한 것뿐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화가 나서 고개를 돌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란차가 화가 나서 보거처럼 얼굴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란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방금 전 옌자오자오의 태도를 생각하고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녀는 필요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도 옌자오자오와 심주가 언제까지 연극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들통나지 않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생각하고 나서 란차는 다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생각이 좀 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주가 숲에서 걸어나와 바로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끄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쳐다보고 저도 마이크를 끄고 그를 따라 한쪽으로 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아직 바빠. 심주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제 외모는 정말 아름다웠고 심지어 옌청 사교계에서도 그는 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얼굴은 바로 족쇄였고 가문이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묶어 숨 막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너도 분명히 알 거야. 우리 사이의 약혼은 반드시 파기해야 해. 그는 원래 저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말을 준비해 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뜻밖에도 저는 그저 태연하게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어. 다른 할 말 더 있어? 심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려던 말들이 모두 목구멍에 막혔고 안색이 보기 흉하게 변했습니다. 너 제대로 못 들었어? 내가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참을성 없이 손을 들어 귀를 가볍게 후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아주 똑똑히 들었어. 네가 옌자오자오를 사랑해서 나랑 약혼을 파기하고 싶다는 거 나 알아. 그게 다야? 저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맑은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면 뭐? 설마 네가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매달리고 울고 나 버리지 말라고 빌어서 체면 다 잃으라고? 심주, 이 약혼은 내가 너를 강요한 게 아니라 양가에서 스스로 결정한 거야. 너한테 족쇄라면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는 너처럼 능력이 없어서 파혼은 너가 나서서 해야 해. 만약 내가 제안하면 우리 가족은 듣지도 않을 거야. 내가 가문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어. 한가로운 부잣집 아가씨로. 내가 얌전하게 말만 잘 들으면 가족은 어떻게든 나한테 밥 먹고 옷 입는 건 부족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이 심주의 귀에 들어가자 매우 거슬렸습니다. 그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그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제 무심한 태도는 그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파혼하고 싶었다면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야? 네가 이 프로그램에 온 것도 나 때문 아니었어?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예전 몸은 원래 시공국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통제되었고 근본적으로 제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왜 이곳에 와서 고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즐거우면 됐어.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쓸데없는 발버둥 치지 마. 우리 사이의 약혼 파기는 정해졌어.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의 우승은 분명히 자오자오에게 돌아갈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이해할까? 나는 정말 저 사람한테 조금도 흥미가 없는데. 알았어, 너 정말 대단해. 뒷문으로 옌자오자오한테 우승을 줄 수 있다니. 그럼 됐어? 이제 나 가도 되지? 말을 마친 저는 즉시 몸을 돌려 가버렸지만 심주는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오며 계속해서 집적거렸습니다. 내가 너한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바로 이거야. 너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어. 너는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이 작은 자원을 자오자오에게 주는 게 뭐 어때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주, 너 병 있어? 망상 좋아하면 빨리 치료받으러 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지 말고. 만약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온갖 곳에 옌자오자오가 제3자라고 우리 결혼에 끼어들었다고 퍼뜨릴 거야.
내가 너한테 친절하게 한마디 알려주는데 현재 네가 나한테 파혼을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야. 잊지 마. 심할아버지만 살아계시면 내가 파혼하고 싶지 않으면 설령 네가 무릎 꿇고 빌어도 이 약혼은 네가 해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심주의 안색이 즉시 굳어지고 화가 나서 파랗게 변했습니다. 보아하니 그는 정말로 제가 미쳐서 옌자오자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옌자오자오가 갑자기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바로 가버렸습니다. 옌자오자오의 눈가가 즉시 빨개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옌샤오는 분명히 화났을 거야. 이제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심주가 서둘러 위로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나와 그녀 사이의 문제야. 오빠랑 그녀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옌자오자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주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저 그녀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고 특히 그들의 커플 팬들이 그랬습니다. 옌샤오는 예의도 몰라? 우리 자오자오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쳐다도 안 보네. 분명히 너무 잘난 척하는 거야. 며칠 동안 팬이 그렇게 많이 늘어서 자기가 이미지 세탁 다 된 줄 아나 봐? 샤오샤오는 원래 깨끗했어. 누구처럼 이미지 세탁할 필요 없어. 정말 팬도 아이돌 따라가네. 품격이 하나도 없어. 하하, 만약 옌샤오가 이미지 세탁할 수 있으면 내가 머리로 땅 짚고 똥 먹는다. 여러분, 걔가 예전에 제3자였고 회사 사장이랑 사귀었던 거 잊었어? 인터넷은 기억력이 있다고. 제3자 하는 게 습관이 됐나? 이제 심도련님이랑 자오자오 사이에도 끼어들고 싶어 하네. 라이브 스트리밍에 듣기 거북한 말들은 저는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자 태풍이 곧 들이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오샤오, 곧 바람이 불 것 같지? 완차가 제게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아침. 완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까 심주가 너 불러서 무슨 얘기했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란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따로 불러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샤오샤오, 너 예전에 심주랑 정말 아는 사이였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난 적은 있지만 친하지는 않아. 란차는 제가 매우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저는 심주를 안다고만 했지 그와 친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심주가 대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네티즌들에게 심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너는 그냥 그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심주랑 옌자오자오 커플 팬들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심주랑 엮이는 어떤 여자든 그들에게 심하게 욕먹을 거야. 저는 옅게 웃으며 손을 들어 그녀의 작은 얼굴을 꼬집었습니다. 알았어. 나는 원래 그 사람이랑 친하지도 않아. 땅거미가 질 무렵 섬의 바람과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장숭은 큰 비를 맞으며 달려나와 오늘 밤에 태풍이 상륙하여 모레까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이틀 동안 모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알렸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도 이틀 동안 방송을 잠정 중단해야 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진은 우리에게 컵라면 2상자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악천후 때문에 외부에서 식료품을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컵라면과 생수는 이때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주식이 없었던 우리에게 이때 컵라면을 받은 것은 정말 시기적절했습니다. 식량 비축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작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작은 대나무집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땅에는 임시 흙 부엌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록 간단했지만 적어도 안에서 요리할 수 있어서 비 맞으며 밖에서 요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식량이 충분하고 대나무집이 튼튼해서 우리는 이틀 동안의 비바람을 편안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심지어 작은 대나무집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밖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 안은 항상 건조했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란차는 여전히 약간 걱정스러웠습니다. 샤오샤오, 우리 이 집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마 괜찮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옆방의 실어가 두 방 사이의 칸막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샤오샤오, 차차 저녁 먹자. 우리 두 사람은 문을 열고 건너갔습니다.
방 중앙에는 임시로 만든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방금 끓인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라면은 외에 반찬은 전복이었습니다. 이런 식사는 정말 사치스럽다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비축해둔 식료품 중 가장 많은 것은 전복 외에는 말린 랍스터뿐이었고 어쨌든 대부분이 해산물이었습니다. 보아하니 며칠 동안은 이런 음식들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야생 채소나 과일을 딸 수도 없었습니다. 채소를 안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걱정되네. 란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샤오, 다행히 지금 라이브 방송 안 하네.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창밍치는 웃음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조만간 너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을 거야. 이틀 동안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못해서 심지어 프로그램 제작진도 컵라면밖에 없어. 저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컵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버텨. 그렇게 우리 4명은 대나무집에서 먹고 마시며 이틀 동안의 폭풍우를 넘겼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고 태풍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대나무집은 매우 잘 보강되어서 이틀 동안의 큰 비를 견뎌냈고 아무런 손상도 없었습니다. 16일째 아침 프로그램은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다렸던 네티즌들은 시간에 맞춰 몰려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스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나무집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고 정신이 상쾌했습니다. 란차와 다른 2사람도 저와 같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나무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란차는 자신이 약간 살이 찐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샤오, 다음에 우리 뭐 할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음식 찾으러 가야지. 이틀 동안 비축해둔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어. 란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나 살찐 것 같아. 성인 4명인데 이건 정상적인 식사량이야. 어떻게 살이 찔 수 있겠어? 저편에서 심주와 옌자오자오는 이틀 후에 수척해 보였고 안색이 누렇게 떴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컵라면만 먹고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울 것이 없었으니 누가 수척해지지 않겠습니까? 감독은 조급하게 사람을 시켜 외부와 연락하여 빨리 섬에 보급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은 후 저편에서는 배가 고장나서 당분간 바다로 나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숭은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안색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겪어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컵라면을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물자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이 라면과 물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름 내내 라면만 먹으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매일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요. 감독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게스트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거야? 장숭이 무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비교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옌샤오네가 우리보다 더 잘 먹을 거예요. 감독이 몇 번째인지 모를 한숨을 쉬었을 때 장숭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감독님,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며칠 더 참으면 돼요. 제가 그들에게 빨리 배를 준비해서 물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지 태풍이 막 지나가서 배가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없어서 분명히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감독이 그를 째려봤습니다. 사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물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지휘본부 밖에서 옌자오자오도 장숭의 말을 듣고 걱정스럽게 심주를 쳐다봤습니다. 심주 오빠, 이제 어떡해요? 심주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기껏해야 라면 며칠 더 먹는 거지. 먹어본 적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굶지는 않을 거야. 생각해봐. 옌샤오네는 라면조차 없잖아. 옌자오자오, 오빠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녀가 잘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에게는 전복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도련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쪽으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심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휘본부 안으로 들어가자 감독은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심도련님,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단지 전달하는 것일 뿐 제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심주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서두를 열었습니다. 심주는 즉시 참을성 없이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이런 일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투자자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들은 프로그램이 더 진실해야 한다고 원해요. 어쨌든 이것도 리얼리티 TV 쇼니까요. 그래서 당신과 자오자오의 일. 심주의 안색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그들한테 똑똑히 말 안 했어요? 말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저는 당신이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말은 나를 쫓아내고 싶다는 거군.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리 프로그램의 영광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무례하게 굴겠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로 의견을 냈어요. 심주는 감독이 투자자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심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면 분명히 감히 그의 체면을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직접 그들과 얘기할게요. 감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배씨 가문 셋째 도련님과 직접 얘기하세요. 이 일은 셋째 도련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심주의 휴대폰을 든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금 누구라고 했죠? 배씨 가문의 셋째 도련님이라고요? 심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배씨 가문 셋째 도련님이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일까지 관리할 수 있겠어?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락도련님도 여기 있잖아요. 셋째 도련님은 원래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곳에 보낸 건데 당신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옌청시 전체에서 배씨 가문 셋째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백영첨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심주의 아버지도 이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 하물며 그 자신이겠습니까? 심주는 원래 프로그램에서 비바람을 부르는데 익숙했는데 갑자기 자신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의 자존심은 즉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순간 감독은 중간에 끼어서 어느 쪽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주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지만 심주에 비하면 백영첨이야말로 그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도련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심주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감독을 곤란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 머물기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심주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옌자 오자오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겠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 모든 것은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돼요. 감독은 즉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뼉을 쳤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전에 번 계정 잔액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지휘본부에서 먹고 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야생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알았소. 심주는 이를 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옌자 오자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옌자 오자오는 많은 고생을 했고 겨우 며칠 동안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가 막 나왔을 때 옌자 오자오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주 오빠, 나 배고파요. 우리 먼저 뭐 좀 먹을까요? 라면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적어도 배고픈 것보다는 심주의 안색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먹는 건 잠시 미루고 태풍이 지나갔으니 우리 밖에 나가서 임무해야 할 것 같아. 임무 다 하고 나서 먹자. 옌자 오자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즉시 굳어졌지만 그녀는 정말 매우 배가 고팠지만 심주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장숭이 나와서 새로운 임무를 공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옌자 오자오가 불쾌하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막 지나가는데 벌써 임무라니. 사람들 좀 쉬게 해주지도 않고. 장숭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모두 쉬었잖아요. 이제 정신 차리고 계속 노력할 때예요. 이번 새로운 임무는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제작진은 잡은 해산물을 한 근에 200건에 구매할 것입니다. 임무에는 안내자가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각자 한 번만 그물을 던질 수 있으며 수확량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자신들의 식사를 개선하기 위해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구매한 해산물은 마침 아직 보내지 못한 물자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등록하세요. 옌자오자오가 기대에 찬 눈으로 심주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안 가도 되죠. 우리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배고프고 피곤한데 태풍이 막 지나가서 바다에 아직 비바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위험해요. 심주는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도가 더욱 엄격해졌죠. 자오자오, 우리는 꼭 가야 해. 봐봐, 모두 다 참여하잖아. 우리만 튀어 보일 수는 없어. 옌자오자오가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원래 튀지 않았나? 그럼 우리 계좌에 있는 돈으로 먼저 뭐 좀 사 먹으면 안 돼요? 저 정말 너무 배고파요. 심주의 얼굴에 잠시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는데 설마 그가 모두 앞에서 그들의 계좌가 삭제되었다고 말해야 할까? 나도 아직 안 먹었어. 너 조금만 더 참을 수 없어? 옌자오자오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주는 마음속에 짜증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오자오, 나는 그냥 네가 진짜 무인도 생존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것도 아주 재밌지 않아? 우리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자. 괜찮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설마 물고기 한 근도 못 잡겠냐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옌자오자오에게 뒷문을 열어줄 수 없었지만 지금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곧바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주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자 옌자오자오는 서둘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 먼저 임무하러 가요. 심도련님, 오늘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무슨 무인도 생존 체험이야, 진짜? 그럼 예전에는 무인도 생존이 아니었어? 분명히 그들 계좌에 돈 많이 남아있던데. 자오자오가 그냥 뭐 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 먹여? 저와 다른 세 사람도 임무를 받으러 왔고 모두 재빨리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거의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심주가 충분히 고생하고 나면 더 이상 소위 진짜 무인도 생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편은 흥묘가 시공간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몽상서책이 시공간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